사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고대역폭 매물이, 즉 HBM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이야기가 매일같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일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반도체 회사들끼리의 수율 경쟁이나 주식 시장의 테마 정도로 소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칩 제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HBM은 엄청난 데이터를 한 번에 쏟아부어서 그 AI의 연산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거든요. 한마디로 AI 두뇌의 거대한 혈관망을 뚫는 작업인 거죠. AI 두뇌의 혈관망, 과거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는 거대한 기계와 공장을 만들어냈다면 이번 AI 혁명은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창작하고 예측하는 그 인간 고유의 인지 영역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막 굴뚝과 증기기관이 혁명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미세 반도체 회로 안에서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거대한 혈관망이 구축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 혈관망이 완성되면 지식의 유통 속도와 처리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던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분석의 미션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청취자님, 이 거대한 인지 인프라의 재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압도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은 대체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이 뚫려버린 거대한 인프라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AI 두뇌의 혈관망이 뚫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노동이니까요. 확실히 일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죠. 지금까지 노동의 주체는 항상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 몸과 머리를 써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고 컴퓨터나 초창기 인공지능은 그냥 인간의 일을 돕는 막 빠른 계산기나 보조 도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엑셀 쓰고 워드 쓰듯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던져주면 AI가 그에 맞춘 실행, 분석, 자동화를 전부 다 알아서 담당하는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노동에서 인지 증폭으로의 변화인 거죠. 청취자님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AI가 분석부터 실행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면 인간은 결국 게을러지고 도태되는 건 아닐까요? 과거 직장인의 가장 큰 미덕은 얼마나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오래 일했는가, 이른바 근면함이었잖아요. 아, 네. 엑셀 밤새워서 정리하고 문서 수백 장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네, 그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가치로 환산되었는데 이제는 그 근면함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거군요. 이게 마치 저는 AI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땀을 흘리는 대신 전체적인 조율, 그러니까 지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극면은 증폭으로, 반복은 설계로 진화해야 하거든요. 이제 개인의 능력은 단순히 내 스펙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협업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언급된 현실적인 직장인 모델인 그 AI 잘지기라는 개념이 딱 이걸 설명해요. AI 잘지기요? AI를 잘 쓰는 직장인의 줄임말 같은 건가요? 그랩하고 엑셀로 그래프 그리고 꼬박 3일이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야근도 좀 하고 가면서. 그런데 이 AI 잘직은 방대한 로우 데이터를 AI한테 툭 던져주고 10분 만에 초안이랑 시각화 자료를 쫙 뽑아냅니다. 그럼 남은 2일 23시간 50분 동안 이 직원은 놀까요?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 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다른 부서와 어떻게 협업할지 설계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AI를 통해 내 인지 능력을 얼마나 증폭시켰는가, 이게 핵심 생존 역량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실행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업무의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인간이 그 훌륭한 AI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그러니까 AI 잘직이 되어야 한다면 그 지휘자가 쥐고 있는 지휘봉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을 AI가 단 1초 만에 대답해주는 환경이 오면서 지식의 소유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어요.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묻는가로의 전환, 즉 질문 설계력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거죠.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이제 경쟁력이 아니군요. 네, 대신 고도의 인지적 훈련인 프롬프트 리터러시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묻는 걸 넘어선 기술적 리터러시인 셈이죠. 프롬프트 리터러시는 요새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조금 낯설어요. 프롬프트랑은 다른 건가요? 프롬프트 리터러시가 막 결과를 잘 뽑기 위해 명령어를 다듬는 거라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AI가 내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그 배경과 맥락을 정교하게 건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이 그냥 우리 카페 매출 올릴 마케팅 아이디어 3개 짜줘 이렇게 물으면 AI는 SNS 이벤트 하세요? 쿠폰 발행하세요? 이런 뻔한 답만 하겠죠. 아, 누구나 다 아는 네이버에 쳐도 나오는 그런 답이요? 그렇죠.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20년차 시급료 마케터야? 우리 카페는 대학가에 있고 고객은 시험 스트레스 받는 20대 초반이지. 예산은 50만 원뿐인데 쿠폰 제외하고 객단가 높일 비정상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3개 제안해봐. 와, 대박. 확실히 다르네요. AI가 뛰어놀 수 있는 무대, 배경, 조건, 제약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비판적으로 재정의해야 하고 파편화된 의미를 연결하는 통찰력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이걸 더 큰 그림, 그 거시경제와 연결해보면요. HBM과 AI의 결합으로 지식 생산 비용이 급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비용이 거의 0원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과거 토지나 단순 자본 중심의 소유 경제에서 이제는 감정, 이야기, 학습, 공동체, 경험을 설계하는 이른바 인지자본주의로 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자본주의? 정보는 공짜니까 거기에 어떤 서사와 감동을 입히느냐가 돈이 된다는 거네요. 청취자님,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계산, 요약, 심지어 의미 창조까지 AI가 무한대로 생산하는 경제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생물학적 존재인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논의는 가장 인간다운 것으로 향합니다. 기술이 초가속화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디지털 화면 밖에 진짜 촉감, 대면 접촉, 자연, 몸의 감각 같은 것들을 막 미친 듯이 갈망하게 되거든요. 확실히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꾸 아날로그를 찾게 되더라고요. LP판이 다시 유행한다거나 산세장, 그러니까 산에 있는 헬스장을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왜냐하면 AI의 압도적인 처리 능력, 이걸 우리가 빠른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이 빠른 지능과 속도 경쟁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 경쟁력은 철저히 느린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잠깐만요. 느린 영역이요? 지금 전 세계가 AI 속도 높이겠다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데 우리의 생존 전략이 느려지는 거라고요? 약간 현실 도피성 낭만주의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명상, 철학, 예술을 통해 길러지는 깊은 사유와 공감, 직관, 윤리 등은 단순한 느림이 아니라 깊은 의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AI가 논리적 확률로 정답을 내놓는다면 인간은 방대한 데이터로 설명 안 되는 직관적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물의 사회적 파장을 윤리적으로 판단하죠. 이 깊은 의식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빠른 지능이 쏟아내는 수많은 결과물을 통제하려면 오히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이게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자아 개념과 공동체 구조를 흔드는 변화라는 겁니다. 미래 인류는 독립적 개체를 넘어서 AI, 에이전트나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서 진화하는 호모 심비오티쿠스, 즉 공진화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호모 심비오티쿠스. 내 뇌와 AI가 사실상 연결된 공생인류라는 뜻이네요. 청취자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신 AI 기반 인생학교의 핵심 설계도가 바로 이 자료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깊은 의식을 가진 호모 심비오티쿠스가 되려면 과거 암기식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실천적인 훈련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감응형 교육으로 완전히 이동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스펙 쌓고 정답 맞히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감정이나 복잡한 기술적 맥락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고 주파수를 맞추는가, 즉 감응력이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아, 지식 습득에서 본질적 통찰로 목표가 바뀌는 거네요. 그럼 머리로만 배우는 건 끝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활짝 열고 신체적 감각을 동원하는 몸 기반 학습과 슬로우 러닝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교류하면서 내면의 리더십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현존을 기르는 마음 수련. 이게 가장 현실적인 AI 시대 생존법인 겁니다. 와, 빠른 지능은 철저히 아웃소싱하고 우리는 오히려 느린 몸의 감각과 마음을 훈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너무 통찰력 있네요. 네, 이거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요. 반도체나 AI 모델 패권, 즉 AI 주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인간 중심 윤리체계, 즉 인간 주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간 주권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강국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교육료를 가진 나라잖아요. 이 장점들을 결합하면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AI를 가장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모델을 세계 최초로 만들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압도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궁극적인 결론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청취자님께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AI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증폭하되 비술의 초과속 속에서 인간의식의 깊이를 확장하여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이거 맞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연사는 기술에, 사유는 인간에게.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AI 인프라가 어떻게 우리 일과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호모 심비오티쿠스로 진화하는 방법에 대해 깊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시수로 곱씹어볼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AI와 연결된 호모 심비오티쿠스라는 확장된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무의식적인 생체 데이터까지 AI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미래가 온다면 과연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 직관과 깊은 사유가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우면서도 예리한 질문이네요. AI의 힌트인지 내 본연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AI의 통찰과 나의 통찰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의식을 깨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